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을 찍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저는 영상을 찍고 올릴 때 뭐 어떤 말을 하든 그런 거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는 개사기 레슨 또한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대놓고 프로의 레슨을 까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들이 이렇게 레슨하니까 뭐 아마추어들이 더 안 좋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막 그냥 올리다가 요즘에는 뭐 유료 밴드도 말도 공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들 레슨도 하고 뭐 라이센스도 없는 놈이 그렇게 하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아마추어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골프를 하면서 굉장히 개고생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나름 깨달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라는 존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즘에 아마추어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존재 없이 모든 프로들이 요새 얼마나 레슨이 많이 올라오니까, 프로들이 좋은 레슨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레슨이 전부 다 골프를 쉽게 만든다면야, 뭐 자기 말들 따라하면 전부 다 드라이버 250m 똑바로 날리고 뭐 싱글 한다는데, 그럼 당연히 그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당연히 뭐 아마추어는 연습량이 있고 뭐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고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말만 들으면 다 된다는데, 오히려 요즘에 프로들의 영상에 레슨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또 따라하는 아마추어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돼,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이제 같은 아마추어로서 저는 이제 개고생을 먼저 했던 사람으로, 저도 구력이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개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처럼 개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개념, 아니면 골프를 좀 쉽게 만드는 개념, 골프 스윙을 이해하는 개념, 그런 것들을 던져주기 위해서 뭐 개사기 레슨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사람들, 저는 오로지 그 사람들 편입니다. 아마추어리아 골프 스윙 클리닉처럼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뭐든 뭐 저는 상관없이 그냥 골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올릴 거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뭐 대놓고 프로의 레슨을 까긴 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그냥 레슨이 이러니까 요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올렸지만, 특정한 영상이나 특정한 인물을 틀어놓고 그 영상을 보고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거는 뭐 이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그냥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면은 누구 얘기를 하는지 다 알겠지만, 실제로 제가 누구 이름을 딱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국진 씨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그냥 김국진 씨 얘기는 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뭐 그냥 뭐 특정한 이름을 딱 대놓고, 아니면 정말 레슨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안 했는데, 오늘은 대놓고 정말 레슨하는 걸 대놓고, 지금 이제 영상을 틀어놨죠. 대놓고 얘기를 하고, 대놓고 그냥 저는 그냥 이 영상을 번역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엔 대놓고 까는 거겠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릴까 말까 해서 밴드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냥 제가 대놓고 올리는 게 아니고 밴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레슨을 대놓고 까는 영상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에 투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레슨을 대놓고 까는 영상을 몸파장이 생기듯 올린다 1번. 안 그래도 유튜브 최강 안티 유튜브죠. 근데 더 안티 만들지 않게 마음을 접는다 2번 했는데, 지금 투표 결과가 몸파장이 생긴 듯 올려라, 그 사람이 41명, 그리고 올리지 마라가 6명입니다. 6명 중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약간 걸리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이제 뭐 물론 41명 중에서도 그냥 이제 이러면 뭐 싸움이 나면 그 뭐 만약에 하면 뭐 제가 이런 걸 올렸을 때 또 그 대상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면 뭐 재밌잖아요. 그죠? 뭐 남의 싸움 구경하면 재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게 아마추어의 좀 염원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프로들은 전부 다 자기가 레슨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아마추어들의 얘기를 하면은 그 아마추어들은 또 대부분의 프로들은 깝니다. 그죠? 제가 뭐 저만 까는 거 아니에요. 아마추어들도 당연히 이 프로한테 배우고 저 프로한테 배우고 실력이 안 늘면은 에이씨 레슨이 엉망이야, 이 프로 안 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아마추어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것 자체가 만약에 아까 말해서 프로들이 모든 아마추어에 대해 전부 다 좋은 레슨만 해주면은 당연히 아마추어는 부정적인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프로들의 말을 듣고 아니면 실제로 레슨을 듣고 자기 골프 실력이 늘면은 당연히 프로의 말을 믿고 다 따라 열심히 잘 따라 하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아무리 프로의 레슨을 듣고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따라해도 골프가 안 되니까 부정적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밴드에 또 글을 올렸어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골프는 약간 정치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치 대통령 선거에 이제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는 정치를 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약도 걸고 어떻게 하고 정치에 대해서. 근데 그 정치가들은 만약에 정치의 프로겠죠. 프로 윗단계에 있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프로죠. 근데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해요? 그 정치가가 잘한다고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합니까? 아니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치가는 무조건 내가 잘해. 내가 하면 나를 뽑아주면 우리나라가 잘 돼. 그럼 믿고 그냥 무조건 뽑았다가 개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잘하고 해도 그걸 보는 시민들은 그걸 항상 비판하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정치도 이렇게 계속 수준이 올라간다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저는 선거도 안 해요. 그냥 어쨌든 그냥 정치에 비교를 하면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정치 프로가 누군가 시민이 아니면 누군가 유튜버가 자기를 비판하면은 이 새끼는 뭐야? 너는 정치도 모르는 게 나는 정치 프로고 정치만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정치를 잘하는데 네가 어디 감히 나를 비판해? 나는 정치를 잘해. 나는 프로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자기는 맞다. 자기는 잘한다. 전 정치도가도 아니고 뭔가 국회의원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 이래버리면 그 정치가는 뭔가 받아들이는 걸 못하겠죠. 그죠?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겠죠. 좀 정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정치가가 전부 다 잘하면은 시민들은 아까 말했지만 믿고 따라갔지만 정치를 못하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못하니까 비판을 하고 또 대놓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골프도 프로들이 전부 다 레슨을 잘하면은 다 믿고 잘 따르겠지만 레슨을 자기가 들었을 때 레슨을 못하니까 항상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 비판을 왜 유튜브에도 대놓고 그냥 아예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목 따져서 이런 면이 너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면은 너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놓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처럼 저도 좀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냥 어느 정도 연습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머리에 이론만 가득한 그냥 구력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대놓고 못한다 이래버리면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년간 투어 프로만큼 연습을 하고 또 깨닫는 것도 많고 물론 제 스윙 실력이 지금 프로의 레벨이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아마추어 치고는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단계에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아마추어 분들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점점 괜찮아지는 모습이 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골프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는 게 점점 골프가 그래도 쉬워지고 제 스윙이 좋아진다고 깨닫는 것 자체의 그런 깨달음이 일반 골프 프로들의 레슨과는 많이 동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 프로들보다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면이 같은 아마추어로서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자꾸 올려고 하거든요. 제가 딱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골프는 골프 레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또 골프는 번역이나 아니면은 외국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골프 프로에게는 골프라는 거는 모국어예요. 모국어.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는 영어가 외국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영어가 모국어가 되잖아요. 골프 프로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애들이 뛰어놀 때 자기는 이제 골프 치면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냥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자기한테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쉬운 게 골프가 되고 밥 먹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면 그게 모국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골프가 뭐예요? 제2외국어입니다. 영어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할 수 있나요? 영어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를 2년 동안 만나면서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그전에는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어쨌든 제2외국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골프 레슨이 어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갭 차이와 프로와 아마추어의 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이. 골프 프로들이 아무리 자기가 레슨을 잘 한다 한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자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뭐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서 영어 자막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말도 영어로 하는데 영어 자막이 띵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네. 저도 영어 2년 동안 그래도 영화는 저도 영어 자막으로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한테는 아니면 저한테는 아마추어한테는 자막 번역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번역을 해주고 한국 자막, 한국어 자막이 나와야 그 영어를 한국어 자막을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번역에 있어서 그 골프 레슨은 그 번역 또한 누가 해요? 골프 프로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를 던져주면은 그 아마추어들이 그걸 듣고 막 이해하려고 하죠. 그죠? 요즘에 뭐 내 말만 들으면 다 된다. 내 말만 듣고 믿고 해라. 그러면은 그 하는 말들이 번역이 돼서 아마추어한테는 그냥 한국말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번역은 영어가 모국어, 우리가 뭐 영화를 이제 볼 때 번역이라는 거는 영어가 모국어인 영어가 그냥 잘 되는 한국인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정서는 영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 한들 자기의 기본 정서라든지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말하는 건 전부 다 기본이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듯 우리의 원래 한국인은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거는 한국인 중에 영어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가 자기 모국어는 아니지만 제2외국어지만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하죠. 한국 기준으로, 한국 정서에 맞춰서. 그죠? 번역가들이 보면은 전부 다 생각해보면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번역을 더 잘할 것 같지만 한국의 번역가들은 전부 다 그냥 한국 사람인데 영어 전공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지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주면 잘하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프라는 제2외국어의 레슨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그 제2외국어가 모국어인 그런 프로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말해서 그거를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는 게 아닌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의 레슨을 번역을 해서 모르는 아마추어 일반인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번역가 중에서도 여러분들 영화 보면 번역가 중에서도 요즘에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서 번역을 잘했네, 번역을 못했네. 어떤 사람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번역이 중요해서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그 마지막에 닉 퓨리가 누구냐? 캡틴 마블 인피니티 워에서 마지막에 분립될 때 사라지기 직전에 닉 퓨리가 그 무전을 때리면서 사라지는 순간에 motherfuck 이러잖아요. motherfuck 하는데 그 번역이 뭐로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씨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끝인데 이런 엄마라고 이렇게 mother 이런 엄마로 번역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화의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때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프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네, 골프 레슨 또한 영어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어릴 때부터 골프채를 들고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이 그냥 밥 먹는 것과 골프를 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그냥 자기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봤자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운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대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번역. 골프 레슨 프로들이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곧대로 따라하면은 오히려 아까 말한 잘못 번역된 거를 그냥 고지곧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골프는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스윙을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 제 나름 그냥 번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이 잘못됐으면 또 누군가가 저한테 오씨 너는 번역이 잘못됐어. 너는 아는 척을 다 하긴 하지만 네 번역은 잘못됐어. 원래 번역이 이렇게라고 영상을 올려주면 또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번역이 잘못돼서 판단을 하겠죠. 뭐 누가 올려주면 좋습니다. 저는 비판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틀렸네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프로들의 레슨을 번역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대놓고 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도 좀 민감합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거의 뭐 상위권에 있는 골프 레슨 중에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한 명, 하와이 골프의 박영준 프로님. 최신 동영상 이렇게 요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올려야겠다는 마음이 그 전에도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제가 여기 있는 아까 이제 그분처럼 유명한 또 거의 구독자도 비슷하고 유명한 이 허서프로 중에 실제 레슨을 하는 뭐 허리 회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썸네일 보면 요 레슨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번역을 그러니까 골프 프로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 80~90%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조금 민감해서 안 올리고 참다가 여기 이제 엊그저께인가 4일 전이네요. 여기 이제 하이골 박현주 프로님이 또 실제 레슨을 하는 걸 딱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이제 드디어 왼팔이 펴집니다. 요새 썸네일에 어그로를 너무 드디어 왼팔이 펴집니다. 뭐 힘을 안 줘도 헤드 무게로 던지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면서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닌 실제 레슨이요. 뭐 여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골프가 안 되니까 전국에서 찾아갔겠죠. 그죠? 유명하시니까. 그러면은 드디어 왼팔이 펴집니다 하면 이분이 왼팔이 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목이 그렇게 적어놨으면 이걸 보고 클릭하면은 야 레슨에서 저 왼팔이 안 펴지는 저 사람이 왼팔이 펴지는 게 딱 보이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요분 그러니까 핸드퍼스트가 심해요. 그리고 핸드퍼스트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면 이렇게 왼팔을 잡아 당기는 스윙을 해요. 그러면 제가 요 레슨을 보면서 레슨 끝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팔이 펴질까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분명히 썸네일에서는 왼팔이 펴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시간 뭐 레슨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치는 스윙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레슨이 끝나고 치니까 이제 왼팔이 펴져야 되잖아요. 또 더 잡아 당겨. 왜냐? 잡아 당기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더 잡아 당겨 왼팔이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완전히 악성으로. 그죠? 근데 썸네일에는 드디어 왼팔이 펴집니다. 더 잡아 당기고 있는데 더 막 치기능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완전하게 이런 번역이라든지 이런 좀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야겠다. 아까 말한 정치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잘하면은 비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왼팔이 펴진다는데 왼팔이 안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비판을 하는 영상을 하고 올려야겠다 생각 마음이 99.9% 먹었고 그래도 0.1%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해서 밴드에 글을 올려서 투표를 하니까
한 40몇 분이 올려라. 그리고 6명이 올리지 마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의 마음은 이런 거를 올려서 저 제대로 된 번역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밴드에까지 투표까지 남기면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제가 이제 이 레슨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프로님들은 자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 스윙을 만들고 프로가 되고 라이센스를 따고 프로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됐잖아요. 저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 프로고. 네. 레슨이 나쁘다라는 소리가 아닌 아까 말한 아마추어들이 제대로 알아듣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레슨이 끝나면은 더 안 좋게 되는 게 제 눈엔 보여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민감한 게 이거예요. 제일 민감. 이거는 아마추어로서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프로로서 그리고 프로도 뭐 몇 개월 1년 한 게 아니고 저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춤이란 분야에 있어서 프로 생활을 17년을 했고 사람도 15년을 넘게 가르쳐 몇천 명을 가르쳤어요. 골프도 전부 다 몸치를 가르치지만 춤은 우리나라에 춤 잘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치를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민감한 게 저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제일 민감한 게 누군가가 뭘 하나 던져줬을 때 그게 던져주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기본이다. 중요하다. 뭔가 이런 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레슨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거 거기 정말 저는 민감해요. 왜냐면 그 레슨을 받는 사람은 정말 춤을 잘 추고 싶어서 레슨이라는 걸 받는데 오히려 더 레슨을 받고 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민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리는 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올립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 레슨 하와이 골프의 이 프로님이 레슨을 하는 의도 정확한은 아니지만 제 기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실제 여기 레슨을 받으신 분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레슨이 끝나고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해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건데 레슨을 전달을 잘못하니까 이 사람을 레슨이 끝나고 자기 혼자 연습을 하면 더 망치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되게 이분이 자기 스스로 독학으로 연습을 이제 레슨이 끝나고 연습을 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그런 말이나 레슨 방법을 전달을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저 영상 잘 보게 불 좀 끄고. 만 보도록 할게요. 자, 공 치는 모습 보여달라 하죠. 그러면 일단 어드레 핸드포스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잡아 당기죠. 그죠? 팔을 왼쪽으로 잡아 당기죠. 그리고 자기 고민이 뭐냐? 잡아 당기죠. 그리고 좀 힘이 그렇게 잡고 맞아요. 아 진짜요?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립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립이라고 핸드포스 지적을 해줘요. 스트롱 그립과 그렇게 잡고 맞아요. 훅이 또 그립에 던져주는 동작이 한번 같이 손가락 그래서 얇 박는 거 확실히 잡고 그립을 그냥 내걸 미리 손을 여기다 놨어요. 그 핸드퍼스트 지적을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러 몸이 미만 아이 것이 그립 끝이면서 그리고 확발인데 내가 왜냐하면 치킨이 접혀져 치킨타임게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그냥 고민 해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레슨이 좋은 거죠. 뭐 공을 치시면서 가장 고민이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영상 보면은 스윙하면 딱 팔을 쫙 뻗는 거. 예. 왼발 핀다고 해야 되나? 핀다고 해야 돼. 그걸 하고 싶은데 네. 열점 가서 막 이걸 하다가도 막상 푸싱하면 이렇게 접힌다. 치킨닝이나 아니면 접히는 팔을 못 뻗는다. 거예요. 필드 가면은 7번 가지고 잘 맞으면 140. 네. 보통 평균. 자, 그래서 팔 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요거는 그냥 번외로 알려드릴게요. 팔 펴는 거 요거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냥 팔 펴는 거 요거만 딱 해주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자, 무조건 과장되게 해보면 돼요. 자기가 느끼면. 잘 보세요. 핸드퍼스트가 심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팔을 뻗으려고 해보세요. 무조건 못 뻗습니다.
근데 또 과장된 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조공을 맞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팔을 펴야 돼요. 요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요것만 가르쳐주면. 팔을 못 펴는 이유는 왼쪽으로 쏠리면 쏠릴수록 공간이 작고 왼팔이 빠져나가지 못 빠져나가는데 이걸 잡아 당겨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립과 내 모든 그립이나 아니면 중심이나 이런 게 왼쪽으로 쏠리고 공간이 작으면 이 팔 못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잡아 당겨야 돼요. 어드레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조공을 맞추려면 내가 여기서 잡아 당기면 못 맞춰. 왜 조공을 맞춰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팔이 어떻게 돼서 뻗어 있잖아요. 요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요것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왼쪽으로 쏠리면은 공간이 없고 왼팔이 못 빠져나가니까 잡아 당긴다. 공은 오른쪽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핸드퍼스트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내가 맞출 준비해서 바로 맞추는 게 아닌 요 상태에서 스윙을 만들어서 팔을 뻗으면서 친다. 요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요것만. 근데 이거는 스윙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야 돼요. 어드레스부터 바꿔야 되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 나이 드시고 스윙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연습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도 그래도 약간 팔을 뻗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슨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통째로 고치는 레슨을 하느냐, 이 사람의 습관은 많이 들어서 고치기는 어렵고 나이도 있고 연습량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좀 좋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레슨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통째로 고치는 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드레스 상태, 굉장히 팔을 못 뻗는 상태에서도 그나마 조금 스윙이 좀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레슨을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레슨을 이제 진행합니다. 잠시고요. 한번 좀 공 치시는, 그리고 좀 힘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잡으라고 해서. 맞아요. 그 훅이 또그 이런 걸 작업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시. 자, 뭐 그립 이런 거 다 빼고 어택하실 수 있어. 자, 공 한번 쳐보실게요. 어택하실. 몇 가지 사장님께 얘기 드리냐면 손이 헤드보다 앞서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아요. 사장님 미리 손을 여기다 밀어 물러 몸이 회전이 돼서 몸이 회전이 돼서 손이 헤드보다 앞에 그냥 핸드퍼스 따라 임팩트 핸드퍼스 따라 손이 미리 손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네. 미리 갖다 그리고 놓지 말고 여기서 좀 풀려도 손이 앞서 있을 수. 아이언은 것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걸 싫어해요.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고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도 아까 말한 이게 앞으로 가서 잡아당기면 문제는 사람은 뒤에 있으면 이렇게 뒤에 있으면 차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뻗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한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도 이게 어차피 앞에가 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럼 어차피 또 잡아당겨요. 저는 이런 것들은 못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팔을 뻗기는 못 만들어준다고 생각. 물론 그립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조금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팔을 못 뻗게 만들어요. 그립이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팔로스에서 이렇게 던져지는 동작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 내가 그 동작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거의 요 레슨을 다 보실 거니까 그냥 대강대강 넘길게요. 아이언 같은 경우도 이런 모양까지는 못 만들어. 치킨이 돼. 자꾸 여기가 접어져. 나 얘를 더 피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요. 접혀져 있는 오른팔과 왼쪽에 있는 팔을 사용해서 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이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쇳덩이가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언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왼팔 자체. 자, 이거 그냥 레슨 보세요. 너무 그 레슨을 찾아보니까 너무 기네. 자, 그래서 무슨 레슨을 하냐면 너무 팔을 피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팔을 오히려 더 잡아 당겨야지 그게 스윙이 좋아진다. 그래서 요 스윙을 시킵니다. 왼팔을 핸드퍼스트 한 상태에서 왼팔을 오히려 더 잡아 당겨서 이렇게 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계속 잡아 당기면서 하면서 처음엔 훅이 나지만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면서 그렇지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말한 지금 제 가슴에 1시간 정도 레슨을 받고 나서 마지막의 모습이 요겁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인스윙 둘, 네, 이세요. 요거입니다. 자, 오른손을 왼손으로 밀착시켜 주세요. 그대로 올라가서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기라고 하죠. 그죠? 왼팔을 확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레슨 끝나면 더 이제 고생해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악성훅으로 개고생합니다. 비싼 돈 주고 멀리서 찾아가고 레슨을 받고 났는데 정말 개고생하는 게 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골프 프로들이 아무리 어떻게 자기 방법을 설명을 한들 그 설명을 왜 하는지 제대로 된 개념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느냐와 지금 나중에 이제 허그 프로님 얘기를 할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은 내용을 약간 다르게 레슨을 하세요. 네. 근데 그 똑같은 개념 자체를 두 분 다 자기 실제 레슨을 받는 학생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레슨을 받는 사람은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그냥 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허석 프로님이 실제 이제 여자분을 레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제가 그냥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하와이 프로님은 왼손을 잡아 당기라고 하죠. 핸드 퍼스트 때요. 자, 근데 만약에 일반 사람한테 핸드 퍼스트 때 왼손을 잡아 당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칩니다. 이러면 처음에 끝나요, 완전히. 왼손 확 잡아 당겼죠? 잡아 당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고치려면 자꾸 훅이 나니까 왼손 잡아 당기라네? 계속 잡아 당기라네? 그러면은 훅이 나니까 왼손을 잡아 당기면서 약간 훅이 안 내게 오른쪽으로 쳐요. 그러면 훅이 조금 방향성이 조금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왼손 잡아 당기는 스윙으로 공을 빵빵 치면서 스윙이 좋아질까요? 계속 그분은 이제 레슨이 끝나면 계속 왼손만 이렇게 잡아 당기고, 저 왼손 잡아 당기면 저도 못 치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7번 아이언이나 그 정도 되겠다. 3번 아이언 똑같이 해볼게요. 핸드버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공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그분은 레슨 끝나고 나면 롱아이언 진짜 아예 못 칠 거예요. 아예 못 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님의 하는 내용을 왼손을 잡아 당기면 오히려 더 안 왼손 잡아 당기면 더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왼손을 잡아 당기면서도 잘 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3번 아이언 왼손 잡아 당기면 아까 공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왼손을 잡아 당기면서 쳐볼게요. 자, 잡아 당겼죠? 그죠? 확 잡아 당겼죠? 그죠? 근데 공이 굉장히 잘 날아갔죠? 그죠?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이거를 저는 방금 했으니까 저는 개념을 알잖아요. 이 아마추어들이 잘못 알아듣고 지금 레슨을 받으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1시간 레슨을 받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엉뚱하게 하지만 저는 방금 왼손을 잡아 당기면서도 여러분들 치기 어려운 3번 아이언 못을 빼가지고 잘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오랜 기간 몸을 써왔기 때문에 프로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개념을 얘기를 안 해줘도 저는 이런 개념으로 하라는 걸 아니까 제가 그냥 방금 잘 친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자, 왼손을 잡아 당기면서 잡아 당겼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공 잘 날아가죠? 그죠? 약간 훅나긴 해서 잘 날아가죠? 요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이거를 하기 위한 개념을 전혀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그 개념을 이미 개사기 레슨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개사기 레슨을 본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레슨에 숨겨진 의도를 알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레슨을 의도를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프로들의 뭔가 좋은 레슨을 아마추어들이 고지고대로 배우고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엉망이 되는데 그 좋은 레슨의 번역을 딱 보는 순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허서 프로님 뭘 하라.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와이 골프의 그 프로님은 왼손을 잡아 당기라라고 하고 허서 프로님은 뭘 하라고 하냐면 힙 슬라이드를 하라. 밀기만? 그렇지. 허리를 밀어서 허리를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허리만 이제 허리를 회전하지. 왜 썸네일 자체가 허리를 회전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제발 회전하지 마라. 그래서 허리만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힙 슬라이드 하는 것도 일반 골프 상식으로는 일반 골프 레슨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 힙 슬라이드가 아니고 그냥 힙 턴을 빡 하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왜 허스프로님은 힙 슬라이드를 하라고 하냐. 허리를 잡고 네, 밀면서 쭉 힙 슬라이드. 그래가지고 뭐 악플도 달려가지고 또 영상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뭐 왜냐면 일반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건 잘못된 레슨인데 왜 그렇게 레슨하냐고 누가 악플을 달았나 봐요. 어쨌든 잘 보세요. 그것도 제가 해볼게요. 자, 힙 슬라이드를 할 때 한 6번 안으로 칠게요. 힙 슬라이드를 할 때 허스프로님이 레슨을 보면 자꾸 여자분한테 몸으로 자꾸 덤비지 말고 이 상태를 잡아두고 힙을 왼쪽으로 힙도 돌리지 말고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 요걸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것도 좋은 레슨입니다. 왜냐? 호스프로님도 자기를 프로로 만들어준 그런 스윙을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프로로 만드는 스윙은 얼마나 좋은 스윙이겠습니까? 뭐 마이크 밴더의 스윙이고, 그죠? 뭐 세계 네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마이크 밴더의 스윙 이론이자 그걸 이제 전달해서 얼마나 좋은 레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들으면 문제인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면. 아까 그 닉필의 마두버커 이거를 엄마 이렇게 알아두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았을 경우는 이렇게 칩니다. 아마추어들은.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가르쳐 와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느냐 딱 갑니다. 제가 뭐 한마디 딱 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자기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동작을 해요. 그 좀비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제대로 잘 이해를 해주냐.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보세요. 대부분의 저 레슨만 보고 이제 그러면은 허리는 왼쪽으로 힙턴을 하지 말고 밀기만 해라, 슬라이드 이렇게만 해라, 단 몸으로 덤비지 말고 몸을 닫아주고 팔을 이렇게 싹 보내면서 이렇게 밀기만 해라. 그렇게 이제 레슨을 보면은 당연히 그걸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연습하면 아마추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치나요? 이렇게 칩니다. 밀고 이렇게 쳐요. 아이고, 나 공도 잘 못 맞추지. 자, 몸을 딱 잡아두고 허리만 딱 밀면서 뭔가 머리가 나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몸이 덤비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공을 치면서 허리가 밀면서 나가라고 하죠. 한번 다시 쳐볼게요. 공 맞추기가 어렵네. 이게 잘못된 스윙이라서 공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잡아두고 허리 밀면서 이런 식으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억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낫습니다. 억지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면서 레슨을 보면은 이렇게 하죠. 저렇게 이제 잡아두고 뭐 이렇게 허리만 밀면 연습을 하시죠, 여자분이. 같이 딱 하면서 끝. 하나 둘 밀고 허리 밀면서 쫙 치는 연습을 하죠. 근데 이게 사람의 몸동작을 많이 가르치면 순간적으로 딱 보이는 모습이 저게 잘 됐다 잘못됐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손가락 하나 딱 여기서 이렇게 꺾어도 그게 직업병처럼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보이거든요. 근데 상체를 조금씩 덤비려고 그래요 하잖아요. 상체를 조금씩 덤비려고 그래. 덤비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덤비는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무조건 닫아두고 힙 슬라이드만 하고 상체 덤비지 말고 그냥 잡아두러만 하거든요. 덤비는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고 나서 비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팔이랑 몸이랑 시킨스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할 때 포즈가 딱 나오잖아요. 이 포즈에 눈치 좋은 사람은 제 개사기 레슨을 본 사람들은 이 포즈가 의미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이 포즈가 의미하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레슨이 끝날 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레슨이 끝나면은 이 여자분은 그냥 엉뚱한 동작, 좋은 레슨을 던져줬는데 그거 번역이 잘못되니까 그 영화 자체를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봤자 엉뚱한 번역을 가지고 엉뚱하게 연습을 하니까 더 망치는 그런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보세요. 한번 칩니다 이제. 그러면 비교를 해줘요. 이제 스윙을 이제 백스윙이 많이 좋아지고 스윙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서 실제 프로와 아마추어 일단 레슨을 받으신 분과 동작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요걸 보고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마음이 한 80% 90% 스물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하와이 골프 그걸 보고 나서 완전히 다 올라와서 지금 그냥 뭐 파장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진짜 똑같다 여러분하고 이 레슨 받으신 분과 여기 누구지? 모리카와인가? 모리카와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면은 다 똑같다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달라? 어디가 달라요? 어디가 달라? 다른 데가 하나도 없어. 다른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진짜 다른 데도 하나도 없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허석 프로님도 마찬가지 그냥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가서 어릴 때부터 그냥 마이크 밴드한테 열심히 배우면서 그냥 영어가 모국어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영어가 술술술술 나오는데 그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정확하게 되는지, 그리고 영어가 자기한테 모국어니까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다른 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야 개념이 잡히는데 이걸 보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딱 순간에 아,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구나. 레슨은 뭐 레슨 경력이 저랑 비슷하시던데 한 15년 넘게 가르치셨는데, 근데 레슨 경력이 많다라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많이 가르치고 요런다라고 레슨을 막 유명하다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레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레슨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더라도 남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의미를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레슨을 잘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다른 곳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고, 제 영상 보기 전에 이 영상을 이미 다 봤을 거고 훨씬 더 저보다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고 보고, 저는 조회수도 별로 없고 그냥 이 새끼 또 뭐 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본 상태에서, 아니면은 제 레슨을 보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겠죠. 저 두 개 영상 뭐 둘 다 뭐 하라고 하냐면은 제가 개사기 레슨 시리즈에 뭐 했어요? 그립을 잡을 때부터 뭐 했어요? 골프는 전부 다 중앙에 딱 놓고 왼쪽과 오른쪽만 잡고 눈앞에 페이스만 보이니까 페이스의 앞면으로 공만 치는 것만 생각한다. 모든 아마추어들은 이게 골프인지 안다. 근데 제가 그립은 어떻게, 그리고 그립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합장으로 잡아서 뭐 모으고 스트론이냐 윅이냐 아니면은 뭐 스퀘어냐, 뭐 여기는 V 올라오고 여기는 V 올라오고 어깨를 가르치고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골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제 개사리 있으면 보세요. 골프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언헤드. 여러분들은 눈앞에 페이스가 보이고 딱 잡고 딱 잡아서 그냥 공만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탁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탁구는 여기서, 탁구도 마찬가지. 요거 개사기 레슨에 얘기했는데 또 잠깐 얘기를 할게요. 탁구도 탁구채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테니스 채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레슨 오시는 분한테 이 핸드폰을 잡아서 아니면 요걸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탁구를 쳐보라고 해요. 탁구를. 그러면 어떤 면을 다뤄요? 탁구는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탁구를 모르는 사람,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 골프만 한 사람들, 탁구도 어느 정도 해봤긴 했지만 잘 안 하고 그냥 골프만 하는 사람들은 앞면을 다룬다고. 왜냐? 앞면으로 공을 때리니까. 당연히 탁구도 앞면으로 공을 때리니까 앞면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탁구채나 테니스채는 뒷면을 다룬다. 뒷면을 다뤄서 뒷면의 각도를 변화시키고 뒷면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이 채를 라켓을 다루는 거다. 그리고 골프채도 마찬가지. 만약에 샤프트가 없고 그립이 없고 헤드만 잡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앞에 있는 베이스로 공을 쥐어 박는 게 아닌 누구나 다 오른손 그립을 잡고 뒷면을 다뤄. 뒷면 브리지스톤 J33. 여러분들은 자기 디자인만 골프채 백에 딱 꼽을 때 자기 아이언 이쁘다. 그리고 나서 정작 골프를 스윙을 하거나 골프를 연습을 할 때 단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는 여기 있는 뒷면 브리지스톤 J33 혼마 TR20B 이거를 요 면을 다루는 거다. 요 면을 다뤄서 공을 얼마나 쉽게 날려. 그래서 요 면을 다루는 것처럼 오른손 그립을 잡아도 샤프트를 잡아도 나는 뒷면을 다룬다. 뒷면을 다룬다. 골프는 앞에 눈에 페이스가 보이고 공을 아무리 잘 맞추고 싶어서 앞에 있는 페이스로 이렇게 잘 맞추면 찍어치고 엎어치고 깎아치고 모든 부작용이 아까 지금 그 나이 드신 분 레슨하는 분 어드레스 바 해가지고 앞면이 보이니까 바로 앞면으로 때리니까 잡아 당기잖아. 그러니까 골프는 눈앞에 테니스채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 앞면 뒷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뒷면을 이렇게 보내면 그냥 공이 나가요. 앞면으로 공을 이렇게 빡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뒷면을 보내면 공이 날아갑니다. 근데 테니스채도 내가 앞면이 보이게 로프트를 이렇게 세팅하고 골프채처럼 이러면 로프트 때문에 앞면만 보이지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테니스채도 앞면이 이렇게 보인다. 보이게 딱 잡았다라고 해도 그걸 공이 오면 앞면으로 빵 때리나? 아닙니다. 앞면이 보인다라고 하들 나는 뒷면을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하라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하와이 골프님이 박형주 프로님이 의도하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왼손을 잡아 당겨라. 왼손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이 드신 분은 핸드퍼스트가 심해서 고치기는 어려워요. 네, 그거는 레슨을 많이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고치기 쉬운가 어려운가. 그래서 아마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약간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그 어드레스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가 보니까 레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을 잡아 당기라라는 게 아닌 요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드레스 때 아까 말한 앞면으로 공을 빡 치려고 빡 준비를 하고 이렇게 때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고 팔을 몇 돌고 하는데 왼손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면을 하면 무조건 헤드는 안쪽으로 앞면으로 들어옵니다. 깎아치게 돼요. 왜냐? 앞면으로 공을 때려야 되는데 앞면이 공을 때리면서 이렇게는 못 나가잖아요. 그쵸? 앞면이 공을 때려야 되는데 앞면으로 그냥 테니스도 마찬가지. 앞면으로 공을 때리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앞면으로 유튜브 어떻게 보내요? 근데 뒷면을 보내면 안쪽으로 못 들어와요. 뒷면을 무조건 완전하게 악성 슬라이스를 하는데 뒷면을 이렇게 깎아는 버릇도 있지만 뒷면을 보내면 무조건 채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람프로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제대로 된 개념은 어드레스 자체가 채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깎아칠 수밖에 없는 치키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라도 습관을 고치기 어려워도 이 채는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레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게 왼팔을 잡아 당기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앞면이 아닌 뒷면을 나가라라고 해야 돼. 뒷면. 그러면은 내 왼팔은 잡아 당길지언정 뒷면은 나가니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왼팔을 잡아 당기는데도 잘 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제가 쳐볼게요. 왼팔을 잡아 당기면 안 되지만 무조건 골프레슨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왼팔을 억지로 잡아 당기는데 잘 쳐볼게요. 잘 쳤죠? 뒷면 확 잡아, 왼팔 확 잡아 당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뒷면 왼팔이 확 잡아 당겨지면서도 제 모든 생각이라든지 모든 개념의 모든 스윙은 내 뒷면만 잘 나가는 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잘 나가요. 잡아 당길지언정 잡아 당기는 것보다 뒷면이 나가는 성질이 더 크니까 잡아 당기는 것보다 공을 더 잘 보내주는 거예요. 요걸 하라는 소리입니다. 뒷면을 보내란 소리래. 뒷면을 왼팔을 잡아 당기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레슨이 끝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고지곧대로, 일반 사람은 그냥 하라는 대로 고지곧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뒷면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세요. 뭐 왼팔을 계속 왼팔을 잡아 당기라는 소리만 하니까 실제로 1시간 레슨을 받고 쉴 때 치는 걸 보세요. 이세요. 들어가지고 그냥 확 치잖아요. 왼팔을 확 잡아 당기잖아요. 자, 오른손을 핸드버스도 심하고 앞면으로 공 때릴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뒷면을 보낼 준비가 아니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앞면 때릴 준비를 하고 왼팔 잡아 당기라고 계속, 그리고 왼팔을 잡아 당기니까 오 잘한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는 계속 따라 할 거잖아요. 왼손으로 밀착시켜 주세요. 그대로 올라가서 잡아당기세요. 빡 때리죠. 그죠? 왼손 잡아 당기면서 핸드포트 대놓고 왼손 잡아 당기고 이 앞면으로 공을 빡 때리잖아요. 폼이 똑같지 않아요? 저 공이 잘 날아갈 리가 있나. 공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레슨이 끝나면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몇 번 해보고 뭐 롱아이언 가지고 이제 연습해봐. 롱아이언 안 맞으면 에이씨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아. 뭐 다른 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들은 프로를 욕하게 되죠. 그죠? 비싼 돈 주고 가는, 저한테 실제로 오시는 분에 저한테 온다라는 거는 다른 레슨가들 유명한 사람을 거쳐서 오는 분도 많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거치다가 하도 안 맞으니까 아마추어인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튜브에 유명한 분 아니면 다른 분들을 거쳐서 오면 그 모든 방법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와서 그분들을 욕해요. 어떤 프로한테 배웠는데 이씨 저는 안 맞고 이렇게 하고 주고 뭐 레슨도 엉망이고 막. 근데 그 레슨을 아까 말한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개념으로 아까 말한 번역을 잘해서 알려줬으면 저한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습만 하면 잘 돼요. 안 좋은 핸드퍼스트 어드레스를 하더라도 뒷면만 보내주는 걸 해도 충분히 잘 칠 수가 있습니다. 3번 아이언 이런 어려운 채도 핸드퍼스트가 심해도 뒷면만 잘 보내주면은 뒷면만 딱 이렇게 보냈잖아요. 잘 칠 수가 있어요. 저도 깨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폼이 이상해서 그렇지. 요것만 해주면 돼요. 요것만. 그럼 저한테 올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레슨을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문제인 거예요. 번역이. 좋은 레슨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 번역을 엉뚱하게 하니까 실제 레슨 받으신 분이 더 엉뚱하게 엉망이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자기가 다 정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공약을 내걸고 정치를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는 어떻게 해요?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비판하거든요. 술자리 마시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정치가 욕하면서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 정치를 잘하면 비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와이 골프님 말하는 님은 왼팔을 당기라는 소리가 아니 왼팔이 당겨질 지연정 뒷면만 잘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 아이스하키가 여기 있죠. 아이스하키는 왼팔이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가 아이스하키 하나 틀어드릴게요. 요걸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요거는 아이스하키 슬랩샷이에요. 저희가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조선에 하느라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 있거든요. 뭐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왼팔을 잡아 당기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운동이고 왼팔을 잡아 당기면서도 아이스하키는 나름 엄청난 파워를 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 세들로스키 아시아프 선수 출신이죠. 그러면 보면은 잘 보세요. 왼팔만 볼게요. 일단 그냥 요게 이제 짝배라서 오른팔이겠죠. 어쨌든 앞손이죠. 앞손 앞에 있는 손 보면은 여기서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손을 보면은 이렇게 잡아 당기죠.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죠.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지금 뒤로 확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스하키 스틱 가지고 보면은 왼팔만 하면 이런 식의 동작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손이 그냥 골프처럼 이렇게 보호를 한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리즈라는 게 아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딱 찍고 이게 왼팔이 한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왼팔은 뒤로 잡아당기면서 오른팔이 어디를 밀고 있어요? 어디를? 왼팔은 잡아당길지언정 오른팔은 어디를 밀고 있어요? 뒷면을 아이스하키는 공을 퍽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뒷땅을 먼저 찍어요. 그리고 이 대 샤프트를 눌러요. 그럼 탄성이 빡 생깁니다. 이러다가 뽀개는 사람들 손목 힘이 워낙 좀 하면은 딱 찍고 이 상태에서 이제 누르면서 탄성이 이렇게 생기는 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왼팔을 뒤로 안 잡아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은 뒤로 잡아 당기면서 오른손이 오른팔 손목이 뒷면을 쫙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렇게 우러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탕 나갑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보는 화면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뒷면을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쏠리죠. 이렇게 이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왼팔을 어드레스를 못 고치고 왼팔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는 어드레스 상태라면은 아이스하키처럼 왼팔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지만 그냥 내가 눈앞에 아이스하키도 생각해보세요. 아이스하키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왼팔 잡아당기면서 여기 면으로 앞면이죠. 앞면으로 공만 때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확 깎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는 이렇게 하면서 우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팔이 잡아당길 수밖에 없는 공간과 왼팔이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왼팔이 잡아당길지언정 이 뒷면과 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 공을 앞쪽으로 이 헤드 이 긴 채를 절로 나가게 만들어줘라.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그 스윙을 하면 돼요. 아이스하키처럼 해볼게요. 자, 아이스하키 스틱을 딱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와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앞면을 생각하고 제가 그냥 앞면으로 공을 때릴게요. 어디로 가요? 절로 가죠. 앞면으로 공 때리면 당연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왼팔 잡아 당기고 악성폭으로 고생합니다. 네. 자, 왼팔을 잡아 당길지언정 오른손이 뒷면을 자꾸 밀게요. 뒷면이 나가잖아요.
요 스윙을 하라는 겁니다. 왼팔을 잡아 당기는 걸 못 고치면 어드레스 때문에 그분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왼팔이 잡아 당길 수밖에 없는 어드레스 상태에서라도 뒷면만 저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공은 똑바로 갑니다. 요 레슨입니다. 근데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 레슨을 보고 이 개념을 제가 안 말해준 상태에서 하와이 골프님의 레슨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은 전부 다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헤드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앞면이 눈에 보이고 앞면으로 공을 때리는 것밖에 모르는데 왼손이 잡아 당기라네? 열심히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앞면 공 때리면서. 그리고 리플에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아이언 거리가 10m 늘었어요. 당연히 잡아 당기고 세게 치는데 뭔가 이렇게 세게 잡아 당기고 세게 치면 빡 찍히면서 훅이 나니까 골프존에서 훅 나면 거리가 더 나요. 훅 나면. 훅 나니까 10m가 늘지. 악성으로 그냥 10m가 늘어서 악성으로 고생하는 게 나아요. 똑바로 치는 게 좋아요. 뒷면만 밀면 똑같은 거리를 내도 똑바로 가는데 잡아 당기면서 악성으로 10m 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요걸 하라는 소리예요. 요거를. 뒷면에 왼팔을 잡아 당기면서도 뒷면만 나가면 공은 똑바로 나간다. 계속 잡아 당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르게 설명하는 허서 프로님. 제가 아까 요걸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른 곳이 하나도 없어. 다른 곳이 하나도 없어. 모리카와 맞나? 누군지 모르겠네. 이 포즈. 단지 머리가 뒤에 남아있고 허리만 들어갔다는 이유로 다른 곳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소리를 하는, 이게 정작 완전히 엉뚱한 게 뭔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덤빈다, 덤벼 팔에 싱크가 안 맞아, 그러면서 허서 프로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것도 그냥 뒷면만 밀라는 거예요. 뒷면만. 단지 하와이 골프님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하와이 골프님은 뒷면을 미는 거를 왼팔을 잡아 당기고 뒷면을 미는 걸 설명한 거고, 허서 프로님은 몸을 닫고 힙 슬라이드로 뒷면을 미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고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뒷면만 쓸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 면이 아닌 뒷면만 쓸 수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둘 다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드렸잖아요. 그죠? 왼팔을 잡아 당기면서도 잘 쳤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서도 잘 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팔을 잡아 당기면서도 뒷면만 보내면, 아이고 얘 한흥안. 저한테는 익숙한 스윙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잖아요. 악성공은 안 나잖아요. 다시 제대로 쳐볼게요. 너무 갑자기 쳤네. 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뒷면만 보내고 왼팔 잡아 당기면서 뒷면만 보내고 요 스윙을 하라는 거예요. 팔을 써서. 그리고 허서 프로님은 몸을 닫고 힙 슬라이드로 내 뒷면을 내 힙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몸 닫고 힙 슬라이드로 뒷면만 밀면 이런 식으로 칩니다. 또 잘 가잖아. 요걸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거를 모르고 전부 다 아까 남자분 어르신도 잡아 당기는 거 하고 레슨이 끝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레슨 귀한 시간 내서 그 비싼 가가지고 전국에 가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한테 레슨을 받아서 그분이 레슨이 끝나면은 자기가 이제 왼손 잡아 당기면서 스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보면은 제 말을 듣고 보면은 더 엉망이 될 거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일개 아마추어, 프로도 아닌데. 왜냐? 저는 항상 아까 말한 아마추어의 입장이고 아마추어들한테 더 엉망이 되는 레슨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아마추어 입장에서 아까 정치를 비판하듯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정치는 저는 평생 신경을 한 번도 안 썼지만 골프 레슨을 정치처럼 신경을 쓰고 막 답답하고 뭐 윤석열이 어떤니 이재명이 어떤니 막 술 마시면서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같아요. 뭐 골프 레슨 가지고 정치를. 그리고 이제 자 아까 말한 자 둘이 차이 여기서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고 하지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시선 잘 보세요.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깨 위에 있습니다. 머리가 어깨 내 오른쪽 어깨 라인 머리가 위에 딱 있어요. 머리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 어깨보다 더 떨어지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저 동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냥 똑딱이만 해도 잘 보세요. 몸을 허스프로님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몸을 닫아두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서 팔을 보내라.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앞면만 신경 쓰고 공을 잘 치는 걸 신경 쓰면서 그런 동작을 해볼게요. 몸 닫아두고 힙 슬라이드 하면서 보내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머리가 어깨보다 위에 있죠. 계속. 그죠? 왜냐? 앞면으로 공을 때리는 건 몸을 닫아두더라도 앞면이 그 보이니까 이걸 공 맞추는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공을 얼마나 잘 보려고 해요. 딱 맞추고 통과를 하면 머리는 뒤에 남아있지만 나는 앞면만 자꾸 신경 쓰고 이렇게 공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힙 슬라이드가 되고 사이드 밴딩이 되고 머리가 뒤에 남아있다고 한들 내 어깨라든지 내 그냥 생각은 이 앞면에 남아서 앞면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앞면을. 근데 아까 옆에 있는 프로 선수는 왜 머리가 어깨보다 더 떨어지려고 하느냐. 요겁니다. 똑딱이를 하면서 백스윙을 딱 하고 내가 뒷면을 볼게요. 뒷면. 이거 어디에 있어? 나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 어깨보다 더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박성현 선수나 이런 선수 로프트가 낮은 드라이버로 뭘 쳐올리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 허리가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앞면을 신경 쓰느냐 뒷면을 신경 쓰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모양은 같아 보일지언정 완전히 엉뚱한 게 완전히 달라요. 테니스도 머리가 뒤에 남고 뭔가 이렇게 사이드 밴딩을 하면 슬라이딩을 하면서도 내가 이 앞대가리로 공을 치려고 하면 이렇게 쳐. 근데 화면으로 볼 때는 내 머리는 뒤에 있고 허리는 들어가 보이거든요. 프로 정지 모습이랑 또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뒷면을 볼게요. 이것만 나갈게. 앞면을 치고 공을 치면서 머리가 뒤에 남아있는 거라. 그럼 처음부터 뒤에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어쨌든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특정한 동작에서 이 동작만 보더라도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동작을 보고 잘 됐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아까 말한 이런 개념을 전달을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이냐면 자, 자기가 스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된 동작과 잘못된 동작을 판단할 때 특정한 동작들이 딱딱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잘 보세요. 올 때부터 어디 신경 써요? 공을 잘 보세요. 공을 잘 맞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눈에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몸은 닫아둘지언정 공을 잘 맞추려면 뭘로 잘 맞추려고 해요? 앞대가리로 잘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하잖아.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대가리로.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 밴딩이 될지언정 앞만 신경 써. 요 공 맞추는 페이스도 드라이버 크라운이 아니고 앞대가리 여기 페이스만 신경 쓰는 거야. 페이스만. 공 맞춰야지. 공 맞춰야지. 그리고 실제 스윙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앞면을 신경을 쓰면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뒷면을 신경 쓰면 그게 원래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프로들의 척추각도 유지라는 건데 앞면을 신경을 쓰고 치면은 그 척추각도를 유지하고 싶어도 흡사 영상에서 척추각도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유지가 안 돼요. 뭐냐? 자, 칠게요. 실제로. 자, 보세요. 여기서 칩니다. 치죠? 그러면은 이제 칠 때는 뭔가 머리가 뒤에 남아있어서 이렇게 잡아두고 힙 슬라이드를 하니까 이렇게 돌면은 딱 되면은 뭔가 이렇게 척추가 이런 식으로 쫙 척추가 또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풀려요. 머리가 잘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쑥 올라와서 바로 서요. 똑바로 섭니다. 척추각도 유지는 이 척추가 그냥 휘어져 있는 게 아니 휘어져 있다고 척추각도 유지가 아닙니다. 내가 척추가 피니시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으면 그냥 피니시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는 사이드 밴딩을 하고 뒤에 잡아두고 허리가 가서 이렇게 갈지언정 임팩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척추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니시로 올라갈 때 이 누워있는 게 벌떡 머리가 탁 서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마추어의 스윙이에요. 아마추어는 절대 이 척추각도 유지를 끝까지 이런 식으로 못 누워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벌떡 이렇게 섭니다. 똑바로 이렇게 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보세요. 벌떡 서죠. 오다가 탁 하고 벌떡 머리가 딱 서죠.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허리가 휘어지는 저죠. 하고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머리가 벌떡 서서 중심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시범을 보여주면 되죠. 제가 그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왜 무슨 차이냐?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척추각도 유지 그리고 허그 프로그램이 말한 몸을 닫아두고 팔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힙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잘 되는 스윙으로. 그러면은 이 닫아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피니시가 돼도 내 머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머리는 피니시 때 이에서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오,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척추각도 유지고 이 몸의 각도가 탄도를 쳐올려주는 거예요. 공은 내가 직접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각도가 이 공을 쳐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탄도가 높을 선수일수록 더 누워있는 거예요. 박성현 선수가 9도짜리 로프트를 쓰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여자 프로들은 9도짜리로는 잘 안 뜨니까 한 10.5도를 써요. 근데 박성현 선수는 자기 기술로 이렇게 누워서 내 몸의 각도 이걸 이렇게 쳐올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9도짜리를 쓰고 그렇게 누워서 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힘들어라. 누워있는 게 힘들어. 나도 나이가 들었나? 어쨌든 잘 보세요. 똑같이 누워있는 건데 누워있어서 이렇게 척추각도 유지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개념 하나 딱 바꾸면 치려고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벌떡 서요. 척추각도 유지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섭니다. 피니시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벌떡 서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임팩 자세로 화면을 걸어 볼게요. 너무 과장되게 했네. 너무 과장되게 제가 너무 잘 누워가지고 조금만 할게요. 아까 그 임팩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허리 슬라이딩하고. 너무 과장되니까 너무 누워가지고 그냥 조금만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눕지는 못하니까. 그러면은 저도 잘 보세요. 저도 사이드 밴딩이 되고
네, 그죠? 네, 머리는 뒤에 남아있죠. 근데 저는 머리를 떨어뜨리는 기술이니까 그 여자분처럼 머리 들고 있지 못하겠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고 척추가 또 유지가 되는 게 지금은 이제 편한 스윙인데 억지로 들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네요. 어쨌든 머리가 뒤에 남아있고 사이드 밴딩이 되고 했는데 이게 화면으로 비슷하다고 프로와 비슷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한 이렇게 치고 나서 끝까지 되면은 나는 이렇게 그냥 위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편한 스윙을 해볼게요. 척추가 또 유지가 되는 저한테 편한 스윙이에요. 몸 닫고 페이스 근데 몸 닫고 힙 슬라이드 하니까 그걸 하면서 저한테 편한 스윙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으로는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팩 때 또 똑같이 공보다 머리는 뒤에 남아있고 사이드 밴딩 되면서 화면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스윙을 하고 있는데도 화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이걸 보고 완전히 똑같다. 프로 옆에 있는 프로가 완전히 똑같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과장되게 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눕진 않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부러 과장되겠죠. 완전히 누워있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박상현 선수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머리가 뒤에 떨어지고 여기에 척추각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머리가 벌떡 서느냐, 이렇게 여자분이 머리가 이렇게 벌떡 서느냐, 요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와이 골프 그 남자분은 똑같아요. 아까 말한 뒷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왼팔을 잡아 당기든 힙 슬라이드를 하든 뒷면만 나가면 뒷면이 나가니까 머리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계속. 왜냐? 뒷면이 나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불뚝 뜨면 뒷면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뒷면이 보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근데 앞면을 신경 쓰면은 왼쪽으로 머리를 닫아두고 머리는 뒤에서 뭔가 이런 힙 슬라이드를 하면서 공이 임팩이 들어갈 때는 나는 머리가 이미 뒤에 있고 힙 슬라이드 이렇게 하니까 힙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힙 슬라이드 하면 머리는 무조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임팩 때 이렇게 힙 슬라이드를 하면서 머리가 뒤에 남아 있는들 나는 앞대가리 여기 앞면으로 공을 딱 때리면 이렇게 딱 되지만 앞면을 신경 쓰고 앞면으로 공을 치니까 내 머리도 앞면을 따라가요. 벌떡 섭니다. 이렇게 머리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뒤에 남아있고 힙 슬라이드 하는데 앞면을 신경 쓰면 치고 나서 벌떡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은 임팩 순간에 사이드 밴딩이랑 머리가 뒤에 남아있는 건 프로랑 똑같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님들이 그냥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어디가? 그러면서 쭉 들어와야 돼. 냅두고 몸만 비틀어서 얘를 계속 하면 이 힘이 안 돼. 잘 보세요. 몸만 비틀었을 때 어깨 잘 뒤로 돌려드리잖아요. 그죠? 돌려주죠.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비틀지만 어깨를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왜냐면 저 동작 자체도 잘 보세요. 어드레스 하는데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냥 오른쪽 어깨만 밀어봐요. 그러면 어디가 보여요? 앞면이 보이죠. 왼쪽 어깨만 밀어봐요. 그럼 어디가 보여요? 뒷면이 보이죠. 뒷면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왼쪽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왼쪽 어깨를 뒤로 밀어주면 나는 이렇게 오이씨 뒷면이 보이거든. 근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해. 설명을 해줘야 자기가 이제 레슨이 끝나도 정확하게 연습을 하죠. 안 맞아. 밀기만? 그렇지. 밀면 안 돼. 그렇지. 그래. 밀면서 쭉 들어. 어때요? 시선이 어디 있어요? 자, 밀면서 쭉 들어와.
저기서 딱 할 때 눈이 만약에 카메라를 보고 정확하게 똑같이 앞면을 생각하면 앞면은 이제 내 눈이 앞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작을 해도 앞면을 하면 딱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봅니다. 이렇게 똑바로. 근데 허스프링은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왜냐? 밀면서 쭉 들어오면 돼라고 할 때 처음에 밀 때부터 나는 뒷면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모국어처럼 영어가 술술 나오는 건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이라는 게 뒷면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뒷면, 손등. 요건 거예요. 요거. 그냥 백스윙하고 이렇게 손등을 먼저 내가 스윙을 하면서 임팩이 되고 그 다음에 손등이 보여야 돼. 아니면 자기가 판매를 하는 라켓, 그 비거리 라켓이 뭐 이렇게 테니스에 다는 뒷면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손등을 보고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동작이 나오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손등을 보고 이렇게 스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지언정 나는 처음에 백스윙을 하고 나서 백스윙 할 때부터 뒷면만 신경 쓰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부터 나는 채를 내려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닌 뒷면을 보고 뒷면이 나가는 것처럼 나는 공을 볼지언정 뒷면이 이렇게 나가야 돼. 요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방금 들은 설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레슨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레슨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 레슨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많이 가르쳐봐서 정말 가르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어떤 동작을 할지 다 압니다. 그거는 경험이에요. 직업병처럼. 이 레슨이 끝나면은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 계속 머리만 뒤에 잡아두고 공만 때리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는 막 몸으로 엎어치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몸을 잡아두고 힘만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공 때리고 머리만 뒤에 남아있는 거 신경 쓰니까 공을 때리면서 휘반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럼 방법 어떻게 해요? 푸시 아니면 훅이에요. 푸시가 제일 잘 나요. 푸시가. 왜냐면 앞면으로 잘 보세요. 앞면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내 머리가 뒤에 남아있으면 저절로 이게 핸드퍼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핸드퍼스입니다. 뒷면이 나가면서 핸드퍼스트가 되면서 저절로 뒷면이 릴리즈가 저절로 되는데 앞면을 신경 쓰면서 머리가 뒤에 남아있으면은 잘 보세요. 앞면을 신경 쓰면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뒤에 남아있으면 릴리즈가 아닌 그립만 앞으로 나가요.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채가 인아웃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면 어떤 구질이 나와요? 푸시 오른쪽 스트레이트 쭉 가서 오른쪽으로 오비. 푸시 스트레이트로 고생을 합니다. 푸시 스트레이트로 치기는 좋은 스타일입니다. 저 푸시 앞면으로 공 때려가지고 일부러 푸시 스트레이트를 내볼게요. 앞면으로 공 때리고 머리만 뒤에 남아있으면 돼요. 앞면으로 공 때려서 머리만 뒤에 남아있다 푸시 스트레이트 바로 나와요. 물론 푸시 스트레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가 가리고 있고 저쪽으로 보내야 돼. 근데 일반 사람들은 푸시 스트레이트가 좋은 구질인가요? 저는 몸을 이해하고 쓰는 방법을 아니까 푸시 스트레이트를 일부러 낼 수도 있고 그걸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지만 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푸시 스트레이트 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허소프레임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너는 자꾸 상체만 덤벼서 그래. 상체를 덤비지 말고 팔만 보내. 힙 슬라이드만. 그 소리밖에 안 한다. 영상에 모든 한 몇백 개 되는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레슨이 전부 다 이제는 했던 말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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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허소프님이 그렇게 리플도 달아놨더라고요. 왜냐면 했던 말을 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영상은 그분은 제 뭔가 이런 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다. 제대로 해고 계속 정확하게 하면은 했던 말을 또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기가 더 했던 걸 더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했던 말 또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레슨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뭔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해보고 뭔가 불만만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리플을 달았더라. 했던 말 또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게 자기가 개념을 던져줘야죠. 들면 자기가 마이크 밴더에 스윙한 그걸 오로지 단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제 유료 밴드의 희한을 저 자체가 스윙을 맨날 바꾸니까 맨날 바꾸는 맨날 개념을 매일 그냥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면 하나만 계속 이렇게 뭔가 추구하고 하나만 계속 내가 뭔가 하나밖에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그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스윙도 바꾸지만 개념도 10개, 2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던져두다 보면 자기만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 그래서 계속 그냥 새로운 걸 많이 던져주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근데 허석프로님은 하나만 고집을 하시거든요. 마이크 밴더의 스윙, 마이크 밴드 2로 인스타 보면 마이크 밴드 하는 소리 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 밴드 이론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근데 이거는 허석프로님이 아닌 제가 마이크 밴드 한번 깠죠. 마이크 밴더조차 못하더라고요. 왜냐? 마이크 밴더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당연히 허석프로님은 그 제자는 똑같이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을 건데 허석프로님이 잘못 레슨을 한다기보다는 마이크 밴더가 잘못하는 거예요. 허석프로님은 자기가 마이크 밴더가 옆에서 잡아주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모국어로 영어를 가르칠 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그냥 뭐 처음부터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영어를 안 가르쳐도 그냥 자기들끼리 영어 대화하면 애가 영어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밴더가 옆에서 잡아주면 당연히 그냥 허석프로님은 그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되는데 그걸 남이 가르쳐 줄 때는 그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뭐 영어를 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가 되고 모국어 영어를 술술 하는 사람이 컸다.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자기가 영어 잘 된다라고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을 새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어 교육과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재미면 하와이 골프님도 그렇고 허석프로님도 그렇고 다른 프로도 그렇고 제 개사기 레슨의 뒷면 이거 그림 얘기하면서 이 뒷면 얘기하는 것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골프 레슨에 단 한 개도 없다. 있으면 리플 달아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 간단한 거 하나 골프 레슨에 없으니까 자꾸 좋은 레슨들이 올라와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아마추어들이 그런 레슨을 보고 따라하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흡사 지금은 왼팔 잡아 당기면서 막 강하게 치면 아이언이 10m 늘어서 좋긴 하겠지만 막성구 고생하고 힙 슬라이드 계속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푸시로 고생하는 게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저는 정치는 1도 신경을 안 쓰지만 골프 레슨이 희한하게 정치처럼 뭔가 민감해서 자꾸 이게 뭔가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도 하겠다. 그래도 대놓고 비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냥 돌려까면서 비판을 했지만 아까 말한 허수프로님이 실제 레슨을 하는 거 실제 레슨을 하는데 실제 레슨 하는 그거 자체가 그 레슨을 받으신 분이 더 엉망이 되는 게 보여요. 하와이 골프님도 1시간 레슨에서 왼팔 펴진다라고 썸네일을 딱 걸어놨는데 왼팔이 펴지기 더 잡아당기고 더 안 좋은 모습이 딱 보이니까 제가 이제 폭발을 올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그래도 올리는 게 망설여져가지고 밴드에 투표를 남겼더니 전부 다 올리라고 하네. 뭐 6명 빼고.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님들이 뭐 누군가 또 꽂질러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뭐 자기들 추종자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추종자라는 거는 누가 어떤 소리, 어떤 맞는 소리를 해도 지구는 네모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추종자들한테는 어떤 소리를 해도 다 추종자만 믿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깝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깠으니까 당연히 제 레슨이나 이런 유튜브 링크를 또 이제 걸어두겠죠. 그러면 제 레슨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걸로 보면은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좋겠죠. 제가 뭐 좋은 어감에 좋은 말투로 이런 걸 뭐 저도 좋은 말투로 하면 좋긴 한데 그냥 저도 답답하면 그냥 여러분 정치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치 비판할 때 좋은 말투로 합니까? 막 욕하면서 막 난리벌 술 마시는 거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제발 아마추어들이 좀 알기 쉽게 제대로 정확하게
그걸 레슨을 그렇게 좋은 레슨을 많이 올릴 거면 아마추어들이 그걸 따라 할 때 좀 좋은 역량이 될 수 있게 올려달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깐다. 무조건 프로가 아니야. 나는 프로보다 잘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저 혼자서 개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고생을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개고생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짠하거든요. 같은 아마추어니까. 저도 개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 오지도 말고 프로들이 좀 좋게, 아마추어들이 좀 좋은 역량이 있는 레슨들을 올려줘라. 그래서 자꾸 저는 그냥 아까 말한 정치가들이 비판을 통해서 시민들의 아니면 누구 특정한 일반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더 좋은 정치가가 되면 제일 좋은 거지만, 아까 말한 이 새끼는 정치도 모르는 게 나를 비판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잃어버리면 그 정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망설이긴 했지만 일단 올렸습니다.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아마추어니 레슨 라이센스도 없니 그런 걸 말고 제 얘기를 듣고 실제로 레슨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 내 얘기는 무조건 옳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제 말은 귀도 안 듣습니다. 욕만 하죠. 그죠? 근데 프로는 다른 거예요. 프로들은 맹신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프로 라이센스에 유명하다. 신은 존재한다. 지구는 네모난다. 맹신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비판을 하고 저는 쌩까고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듣지만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는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저를 뭐 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듣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그냥 안 받아들이지만 프로들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도 있고 유명하면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그런 영상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새 개사기 레슨도 정말 많이 올리고 있고 오늘은 아예 대놓고 깠습니다.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올렸어요. 저는 밴드에 올리면은 또 반응을 한번 봐야죠. 아직까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올릴까 말까.